네, 안녕하세요. 리테라이즈입니다. 자, 오늘은 2024학년도 고려대학교 정시 입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앞선 동영상에서 2024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 입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어서 정시 입결을 살펴보는데, 2023학년도하고 2024학년도 정시 입결 비교해서 좀 중요한 변화가 좀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고려대가 서울대하고 이제 동일하게 어, 그 정시 전형을 일반 전형하고 이제 교과 우수 전형으로 좀 나누어서 이제 교과 우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성적 80%와 이제 교과 성적 20%를 뭐 합산해서 이렇게 이제 또 반영하는 방식으로 좀 바꿔놨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교과 우수 전형 같은 경우는 사실 2023학년도 데이터가 없거든요. 그래서 교과 우수 전형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2024학년도 입결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제 입결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들을 좀 일반 전형하고도 좀 빗대어서 한번 살펴봐 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나름대로 이제 독자적인 하나의 입시 데이터로 놓고 좀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 네,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이 관련된 내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제 그 정시 전형에서 수능을 이제 반영하는 방법이 또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들을 좀 먼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영어하고 한국사는 가점, 간점 방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냥 뭐 우리가 크게 틀을 인문하고 자연 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면 국수 탐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나중에 영어랑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는 영어는 이제 감점, 한국사는 이제 가점 방식으로 이제 적용을 하기 때문에 뭐 그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이제 실제로 입학 요강을 좀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국수탐 반영 비중이 한 어떤 식으로 돼 있냐. 그러니까 인문 같은 경우에 국어가 이제 200점, 그리고 수학 200점 만점,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 160점 만점, 뭐, 요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 200, 그 다음에 수학 240, 그 다음에 탐구 200. 네, 요렇게 이제 반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탐구 같은 경우에는 2024학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그죠? 탐구는 이제 과탐,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 기하나 미적,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데, 2025학년도에도 반영 비중 자체, 그러니까 계열별로 국어 몇 프로, 그러니까 국어 몇 점, 수학 몇 점, 그 다음에 탐구 몇 점, 이 반영 비중은 사실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는데, 다만, 수학에서 지정 과목이 폐지가 되었다. 즉, 자연계열에 한해서 지정을 해 놓았던 기하라 미적 선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확통을 선택해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데 탐구 같은 경우는 여전히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과탐을 응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그 수시 입결 동영상들 확인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시 같은 경우에도 2025학년도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학생부 교과,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예선 학업우수, 그리고 논술, 뭐 사이버 국방, 뭐 이런 이제 전형들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좀 적용이 되는데, 거기에서도 기본적으로 수학은 이제 계열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탐구에 있어서는 여전히 자연계열은 과탐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그 부분들은 일단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이 입결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023학년도하고 2024학년도 한번 입결치를 70%만 기준으로 해서 서로 좀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쟁률은 일단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거의 비슷비슷하게 움직였을 거고. 자, 그러면 경영대학 같은 경우에 2024학년, 3학년도 최종 등록자 70% 컷은 한 95.4. 그런데 2024학년도는 한 95.5 정도 나왔죠. 왜 수능이 어려웠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더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표준 점수로 반영을 했을 때는 실제로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백분위 자체는 크게 흔들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정시 관련된 입결 설명을 드릴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정시 입결은 수능 백분위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하는 걸 파악하시는 데만 그냥 일단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올해 수능이 어려울지 쉬울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몇 점 맞아야지 갈 수 있냐? 그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짐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6월 모평이 끝나고 나면 이제 또 그 표점에 따라서 표점 어느 정도에 따라서 어디를 갈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좀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표점에 대한 부분들도 뭐 기본적으로 그 라인을 맞춰 잡는 거는 학교 지원에 대한 라인을 맞춰 잡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백분위 퍼센티지를 기준으로 해서 대략적인 분포 범위를 파악하는데 이 백분위가 많이 활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제 그 경영대학 같은 경우는 백분위 95.4에서 95.5 사실 이제 비슷한 백분위가 형성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공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소폭 하락하긴 했는데 뭐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백분위 상으로만 놓고 보면 물론 이게 표점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했는지는 뭐 개별 과목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비슷비슷했고요. 자, 철학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비슷했고, 자, 한국사학과 같은 경우는 조금 상승하긴 했으나, 뭐 매우 많이 상승했다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그 다음에 사학과도 소폭 하락했지만 비슷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학과 같은 경우에도 비슷. 그리고 한문학과 같은 경우에도 네, 얼추 비슷하게 나왔다. 물론 이제 조금 더 오르긴 했지만, 그리고 어문계열 같은 경우는 영문이 역시 94로 이전 연도하고 비슷. 그 다음에 동문, 불문, 중문, 노원어문, 일어일문, 서서문 같은 경우 지금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략적인 백분위가 큰 편차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정시는 대략 내가 이 학교 정도, 이 학과 정도를 내가 목표로 삼아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백분위 어느 정도까지 진입을 해야 되는지 그 구간만 우선적으로 좀 확인하시는데 초점을 맞추셔라. 네,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언어학과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비슷했죠. 그러니까 크게 뭐 이상적인 변동이 있었던 건 아니고, 생명과학도 마찬가지. 생명공학은 조금 하락하긴 했으나, 네, 거의 비슷했고요. 그리고 식품공학은 소폭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환경생태공학, 그 다음에 식품, 자원경제 같은 경우도 이전 연도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선호도가 높은 이제 사회과학 계열을 놓고 보면 자, 정치외교 비슷했죠. 그 다음에 경제도 비슷했죠. 그 다음에 심지어 통계도 비슷했고 그리고 행정도 비슷했습니다. 네, 거의 이 정도 수준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과는 조금 더 올랐고 그 다음에 물리학과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점이 빠졌네요. 94.30인데 화학과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떨어졌고 그 다음에 지구환경과학, 화공생명공학, 네, 그리고 신소지공학 대체적으로 좀 이전 연도하고 비교하면은 그렇게 큰 편차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고대 같은 경우 그 모집 단위들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평균 잡아서 대략 백분위 점수가 한 94에서 한 95 정도 사이면 뭐 어느 정도 이제 대부분의 모집 단위는 이 안에서 한번 지원해 볼 수 있다. 물론 이거보다 조금 더 낮은 학과가 있을 수도 있고 이거보다 좀 더 높은 학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평균 잡으면 94에서 95 정도 요 정도면 네, 좀 안전하게 그러니까 뭐 지원 전략을 수립해 보실 수는 있다. 대신 학과 같은 걸 막 고르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또 다른 방향성을 설정을 해야 되고요. 자, 이제 공대나 나머지 이제 자연대도 이제 한번 좀 살펴보면, 자, 건축사회환경도 94.67로 이전 연도 94.17보다 조금 더 올랐습니다. 올랐고, 그리고 건축은 거의 비슷했고요. 그죠? 기공도 거의 비슷했고, 산업경영도 조금 오르긴 했지만 비슷했습니다. 자, 전자공학 선호도 높은데 95.83으로 이전 연도하고 비슷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가 좀 떨어졌더라고요. 반도체가. 그래서 반도체가 이전 연도 97.67에서 이제 2024학년도에 95.62로 좀 떨어지긴 했으나 반도체 공학 같은 경우는 상승의 여력은 충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97 정도 이상은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융합에너지공학도 비슷했고 자, 그 다음에 계하학과인 차세통신공학도 조금 하락하긴 했으나 96에서 한 97 정도는 나와야 될 거다. 네, 저는 이제 그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네, 소폭 하락했습니다. 소폭 하락했고, 그 다음에 교육학과 비슷했고요. 그리고 국어교육과도 비슷.
영어 교육과도 비슷, 지리 교육과도 네, 조금 더 오르긴 했지만 거의 비슷했고 역사 교육도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다 한 94 정도 내외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컴퓨터 쪽 관련된 부분들은 워낙 인기가 높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네, 96 정도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 네, 그런 이제 입시 결과치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국제학부가 한 93.5인데 여기도 일단 뭐 이전 연도에는 이제 별도 모집은 하진 않았었던 것 같고 2023학년도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93.5 정도 이제 형성이 됐고 그다음에 미디어 같은 경우는 네, 거의 백분위가 뭐 70% 컷이 똑같았네요. 이전 연도하고 비교해 보면. 그리고 바이오 계열 같은 경우 보건 관련 계열들도 대략적으로 보면 이전 연도하고 좀 비슷했습니다. 그 자유전공은 95.82. 제가 그 수시 영상에서 이제 좀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올해 정시에서, 무전공 관련해서, 이제, 아직 이제 뭐 정시 확정 요강은 지금 입학처 홈페이지는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학부대학이라고 해서, 이제 완전 순수 무전공입니다. 학부대학이라고 해서 요거 총 해가지고 몇 명을 뽑냐면 정시에서만 36명을 모집하는 모집 단위가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이 됐고, 이제 요 학부대학 36명은 수능 일반 전형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곧 살펴볼 교과 우수 전형에서 각각 18명씩 정확하게 5대5로 나누어서 인원들을 모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일단 좀 참고해서 기억해 두셔라 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긴 지금 이 전형은 아니지만 교과 우수 전형 있죠? 정시에서. 여기에서 이제 공과대학, 이제 공과대학 광역계열 모집인데, 요 공과대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새롭게 32명을 모집한다라고 하는 거, 정시에서만 32명을 모집한다는 것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학부들이 이제 또 다른 학과, 이제 워낙 이제 이 자유전공 자체는 선호도가 이제 높은 대학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입결치가, 좀 더 높게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대략 이제 뭐, 정확하게는 뭐 이제 추후의 결과를 좀 봐야겠지만 한 96에서 뭐 맥시멈 한 97 정도 내외 선에서 네, 이제 형성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스마트본, 사이버 국방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낮긴 했으나, 네,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뭐 사이버 국방도 마찬가지지만 전년도하고 비교하면 거의 비슷했다. 네, 그렇게 한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일반 전형은 대략 이제 100분이 이제 컷이 한 94에서 한 96 정도, 네, 95 정도, 뭐 요 정도 수준이면 일단 지원 자체를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성적대인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제 신설 전형이었던 교과 우수 전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 우수 전형은 수능 80%와 교과 성적 2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전형 같은 경우는 지금 2023학년도 지금 데이터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2024학년도 데이터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2025학년도 지원 이제 전략을 좀 수립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한번 이제 쭉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100분위만 한번 놓고 보시면, 100분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좀 이제 그 모집 단위들마다 좀 편차는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지금 한번 쭉 놓고 보시면 그냥 한번 쭉 조망만 한번 해볼게요. 대략적으로 보면은 어떻죠? 앞서서 우리가 봤던 일반 전형보다는 조금 더 백분위가 조금 더 낮긴 하죠. 대략 지금 이제 현재 형성되어 있는 백분위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평균적으로 보면 한 93 정도 내외 수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보다 조금 더 낮은 모집 단위도 있고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모집 단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수능 일반 전형에 비해서 백분위가 한, 뭐, 학과들마다 이제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한 100분위 점수 한 2에서 3 정도, 그 정도 이제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이제 조금 하향 조정이 돼 있다는 건데, 그 부분들은 결론적으로 교과 등급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형성이 되는지에 따라서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경영대학 같은 경우 지금 100분위가 절대 낮지 않습니다. 94.7이거든요. 94.7인데, 지금 교과 등급, 합격한 학생들의 지금 교과 등급 같은 경우가 지금 대략 1.98 정도까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98. 자, 그러면
1.98이면 사실 이제 이 정도 내신 등급이면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마 그 학생부 교과 전형,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환산을 하면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대략 한 1.75 정도, 그 정도까지 이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 같은 경우 만약에 이 친구들이 이제 뭐 재학생 신분이었다라고 한다면 뭐 교과 전형에서도 일부 모집 단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응시할 수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이 지금 합격생들 같은 경우에 1.98 정도면 뭐 내신도 사실 이제 낮은 내신이라고 보긴 좀 힘들기 때문에 네 이제 상당히 좀 높은 내신 등급들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분위도 지금 94.72 정도면 우리가 아까 그 수능 일반 전형 경영학과 백분위 점수랑 한번 비교해 본다고 했을 때 당시 이제 일반 전형 같은 경우가 한 95.5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조금 낮긴 해도 뭐 상대적으로 이제 대단히 높은 그런 등급을 보이고 있다. 백분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한번 그 일반 전형하고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국문이 지금 이제 1.97 교과 등급 평균은 지금 교과 등급들 한번 쭉 먼저 보시면 교과 등급은 뭐 편차가 좀 있긴 한데 거의 1점 후반대 정도 내외선에서 지금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문 같은 경우 일반 전형 100분위 2024년도 일반 전형 100분위는 우리 앞서서 이제 살펴봤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93.83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조금 더 낮은 것도 맞고요. 그죠? 그리고 철학과도 지금 93.7 그리고 일반 전형이 한 94.5 정도 나왔었으니까 네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진 않다. 근데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점수가 조금씩은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학과 같은 경우 특히나 편차가 더 컸었어요. 한국사학과가 지금 한 일반 전형 기준으로 94. 여기도 50 정도 나왔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조금 더 낮게 나왔고 실제로 합격한 수험생들 교과 등급도 다른 이제 모집 단위들보다 조금 더 낮게 형성돼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중문학과 같은 경우도 지금 한 뭐 92.3 정도. 근데 네, 내신 등급이 한 2.74까지 지금 현재 이제 내려가 있는 뭐 이런 결과치들도 놓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이렇게 인문 쪽 같은 경우에는 사회학과가 지금 한 94 정도 나왔네요. 그러니까 사회학과가 앞서서 이제 봤던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 70% 컷이 94.83 정도 나왔었거든요. 거의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사회학과는 이제 조금 비슷하게 형성이 됐던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생명과학, 생명공학 쪽을 보면 95.17, 95.54. 와, 여기 지금 합격자들 지금 내신 등급도 이 정도면, 솔직히 이제 뭐, 이 학과만 피해서 갔다라고 하면은, 수시 전형에서도 충분히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도 충분히 이제 한번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성적대가 됐었던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일반 전형 같은 경우 생명과학이나 생명공학은 일반 전형하고도 거의 편차가 없어요. 95.17이었으니까 앞서서 이제 일반 전형 생명과학이 한 95.33이었고 95.33. 그 다음에 생명공학 같은 경우가 95.38이었는데 거기에 비하면은 와 여기는 이제 교과 우수 전형 오히려 입결 70% 컷이 더 높게 형성되는 그런 모습도 지금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뭐 식품공학 같은 경우가 지금 한 93.92. 그리고 여기 이제 환경생태랑 식품자원경제 같은 경우는 환경 생태가 이제 일반 전형 같은 경우 한 94.62 정도 나왔었거든요. 거의 비슷한 것도 비슷하지만 조금 더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식물자원 경제 같은 경우도 지금 일반 전형에서 한 94.50 정도 나왔었는데,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오히려 선호도가 매우 높은 이 사회과학 계열보다도 입결이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학과 제외하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사회과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입결치가 일반 전형들보다는 지금 교과 우수 전형이 조금 더 낮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외교가 일반 전형 한 94.67 정도. 그리고 경제학과 같은 경우가 94.98.
그리고 네, 행정학과 같은 경우가 95.08이었는데 자, 그러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환경 생태나 식품 자원 경제가 오히려 이제 좀 더 높게 나왔던 거는 글쎄요, 이제 뭐 이거에 대한 결과는 아마도 그러니까 전년도 이제 처음 시행된 거니까 조금 안전하게 좀 지원한다. 그러니까 하향 지원이든 소신 지원이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원한 수험생들 때문에 합격자 입결 평균이 조금 더 높게 형성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올해 이제 그 수능 난이도나 이제 경쟁률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환경 생태나 식품 자원 경제 같은 경우는 조금의 하락 가능성은 조금 남아 있다.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뭐 하락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락 가능성은 네, 좀 있어 보인다라고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수학이랑 물리 같은 경우도 앞서서 일반 전형하고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별로 없고 네, 그러니까 내신들이 뭐 상당히 지금 좋은 내신 성적들을 네,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교과의 영향력이 뭐 아주 큰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수능은 이제 좀 나올 수는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했는데 뭐 교과 영향력이 뭐 1점대 후반 정도면은 그렇게 정말 큰 영향력을 끼치진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로 지원하는 수험생들 자체가 워낙 이제 공부를 잘하는 수험생들이 많았으니까 또 그런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여기서 분명히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마지막 꼬리는 상당히 이제 조금 길게 내려간 조금 더 예상치보다 조금 더 하회하는 결과치들이 분명히 어느 학과든지 있긴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학과를 지금 당장 찾아보기는 조금 쉽진 않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정도 지금 결과치들이 나왔다. 그리고 화공생명, 여기 이제 화공생명이랑 화학과는 이제 선호도가 굉장히 이제 높은 학과들인데, 여기 지금 94.83, 그리고 앞서서 이제 일반 전형에서 94.30이었으니까, 네, 거기에 비해서도 오히려 이제 점수가 더 높게 형성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화공생명 같은 경우는, 네, 거의 뭐 점수가 더 높았습니다. 96.00 이었었으니까 일반 전형이 그때보다 더 높았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축 사회 환경 같은 경우도 네, 이 정도면 뭐 절대 낮게 나오는 점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94.67 정도 나왔었으니까 네,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형성이 된 것 같다. 그리고 건축학과 93.57, 기계공학이 지금 95.40. 기계공학도 일반 전형보다 더 높아요. 95.33이었는데, 네, 그때보다 더 높고,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저 같으면 이제 모집 인원이 많은 이제 일반 전형을 쓸 텐데, 네, 좀 특이하네요. 이제 처음 나온 입결 데이터라서 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산업경영공학이 95.40, 뭐 상당히 네, 높게 나옵니다. 높게 나오고, 뭐 전기전자야 뭐 워낙 선호도가 높으니까, 뭐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로 이제 일반 전형도 한 95.83 정도 나왔는데, 네, 얼추 이제 뭐 비슷하게 형성이 되었다. 네, 그런 정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학과가 94 정도면, 네, 좀 높게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국어교육과는, 네, 일반 전형보다는 조금 점수가 낮네요. 점수가 낮고, 그리고 의과대학.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의과대학은 이제 인적성 면접을 따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93.43 정도인데, 네, 확실히 일반 전형에 비해서 의과대학은 차이가 좀 많이 크네요. 그러니까 의과대학 93.43이라 99면 제가 잘못 봤네요. 99면 똑같네요. 그러니까 일반 전형도 99였는데 백분위가 그죠? 똑같이 나오네요. 이제 내신은 어쨌든 1.42 정도면 네, 교과에서는 합격할 수 없는 내신인데 네, 이제 수능에서는 99면 이제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백분이었다라고 하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선호도가 높은 학과를 좀 찾아보면 네, 여기 컴퓨터학과, 그 다음에 데이터과학, 그 다음 인문 쪽에서 미디어, 그 다음에 보건 계열들, 이런 학과들을 일단 한번 일반 전형하고 좀 비교해서 살펴보면, 컴퓨터학과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이 96.33이었죠. 그러니까 거기보다 조금 낮긴 한데, 네, 높습니다. 높고, 데이터과학과가 한 95. 네,
33이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낮게 형성됐지만 역시 높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학부 같은 경우가 94.67이었으니까 거의 뭐 비슷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바이오 계열, 그러니까 지금 보건 계열 같은 경우도 거의 95 정도로 비슷했고, 보건 정책만 일반 전형에 비해서 조금 낮게 나왔네요. 94.38이었으니까 그보다 좀 낮게 나왔고, 그 다음에 자유전공 같은 경우가 지금 95.90. 와, 그 95.82가 일반 전형이었는데 거기보다도 점수가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자연이나 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대략 지금 교과 우수 전형 100분위가 한 95 정도 내외선. 이 정도면 사실 뭐 일반 전형하고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점수대가 좀 크고, 인문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낮게 나와서 한 91에서 한 93 정도 사이, 요 정도가 일단 인문 쪽 같은 경우는 한 0.2 정도가 조금 빠져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자연 쪽 같은 경우는 큰 차이도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을 대체적으로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전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제 그 올해 수능에서 교과 우수 전형은 과연 이제 입결이 어떻게 바뀔까라고 하는 부분들, 뭐 그 부분도 이제 추후에 이제 좀 천천히 좀 살펴보셔야겠지만, 보통 첫 해에 이제 그 어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에는 입결 데이터가 없으면은 보통 이제 좀 공격적으로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좀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입결이 낮게 형성이 되는 게 보통 이제 더 이제 나올 수 있는 결과치이긴 한데, 고려대 같은 경우는 그런 여지를 전혀 허용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높은 백분위를 보여주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지 이제 저도 이제 좀 기대가 되네요. 그래서 이대로 이제 갈지 아니면 이거보다 조금 하락할지 비슷하게 형성될지, 한번 추후에 뭐 수능 결과를 한번 지켜보면서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자료로만 좀 활용해 주세요. 저도 이제 이 교과 우수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처음 시행된 전형이기 때문에 뭐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한번 살펴봤지만,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참고 자료를 저도 이제 한번 좀 분석해 보면서 한번 이런저런 한번 이제 계획안을 좀 마련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요 정도로 해서 이제 2024학년도 고려대 정시 입결까지 한번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이제 6월 모의고사예요. 내일 이제 6월 모평인데 모평 결과에 따라서 이제 또 희비가 많이 바뀌겠죠. 정말 내일 모의고사는 우리 수능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일단 이제 잣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 고3 수험생들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얻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그리고 우리 고려대를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들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희 리테라이드가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4학년도 고려대 수시 정시 입결까지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